39장 표류하는 중국. 아편 전쟁으로 문 열린 중국. 걸륭제를 만났던 영국 대사 조지 맥카트니가 중국을 가리켜 언제 어느 순간에 해안을 들이받고 부서질지 모르는 채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낡은 배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니? 걸륭제가 황제 자리에 있었던 마지막 몇 년 동안 중국은 언제일지 모를 그 순간을 향해서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단다. 늙은 황제는 어느 때부터 가장 아끼는 신하 화신에게 점점 더 많은 권력을 허락했어. 걸륭제는 화신의 아들과 자기의 딸을 결혼시켰어. 그는 그의 모든 명령을 화신을 통해서 수행하게 했단다. 황제의 총애를 받는 동안에 화신은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거두어들이고 조정의 관리들이 자기에게 돈을 바치도록 억압했어. 중국 조정에서는 화신이 썩어빠진 거짓말쟁이라는 걸 모르는 이가 없었지만 걸륭제는 자기 사돈에 대해서 불평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단다. 중국의 황제가 된 지 60년이 지났을 때 걸륭제는 그의 5째 아들인 옥념에게 재위를 물려준다고 선포했어. 그의 할아버지인 강희제도 60년 동안 중국을 통치했었어. 걸륭제는 만주족의 가장 위대한 황제보다 더 오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예의 없는 짓이라고 믿었어. 옥념이 황제가 되고 이듬해에는 연호를 가경으로 정했어. 연호란 이름이 왕위에 있는 동안의 연대에 붙이는 칭호야. 그러나 그는 아직은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치하는 황제가 아니었어. 걸륭제는 비록 85세의 노인이었지만 중국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단다. 걸륭제는 89개의 장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났어. 가경제는 당장 화신을 체포하고 재산을 몽땅 압수했어. 그는 화신에게 이렇게 말했대. 나는 당신을 처형하지 않을 것이오. 당신을 총애했던 내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않겠다는 것이오. 대신에 나는 그대가 명예롭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허락하겠소. 오갈 데가 없게 된 화신은 자결하지 않을 수 없었지. 화신이 죽은 지 8년이 지났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파산 직전에 몰려 있었고 부패한 관리들이 득식을 거렸어. 중국의 관리들은 뇌물을 받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어. 국고는 바닥이 난 지 오래였단다. 농민들은 부패한 관리들의 배를 불리느라 늘 힘에 겨워 무거운 세금에 시달려야 했지. 가경제는 화신이 저질러 놓은 난장판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가진애를 썼어. 그러나 중국 정부의 조직은 너무도 거대하고 온 나라 구석구석에 부패한 관리들이 널려 있었기 때문에 가경제의 노력은 제대로 통하지 않았어. 그는 청나라 왕조에서 가장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은 황제라는 오명을 남기고 재위 2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단다. 가경제의 뒤를 이은 황제는 도광제야. 도광제는 텅 빈 국고를 물려받았어. 당시에 황허강의 범람을 막기 위해서 쌓은 수많은 제방들은 자주 수리를 해야 했어. 그러나 그 공사를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을 부패한 관리들이 자기들끼리 나누어 가졌대. 도광제는 황실의 음식과 의복 비용을 줄여서까지 그 공사비를 지원해야 했어. 그러나 도광제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단다. 그것은 바로 아편이었어. 중국 정부가 아편을 법으로 금지한 지 이미 오래였지만 아편 중독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났어. 해마다 1만 8천 상자의 아편이 중국에 들어왔어. 불법이기 때문에 아편은 해적들이 가지고 들어오거나 합법적인 무역으로 꾸민 영국 상인들의 짐꾸러미 사이에 섞여서 들어왔단다. 그리고 윌리엄 자딘이라는 이름의 영국 상인은 중국의 아편을 몰래 들여오려고 선단 하나를 통째로 샀대. 그의 아편 밀수선들은 광저우 항에만 들어가지 않았어. 자딘은 다른 항구에도 배를 들여보냈어. 그것은 이중으로 법을 어기는 짓이었어. 영국인들은 광저우 이외에는 어느 항구를 통해서도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지. 중국의 은화가 영국의 아편 상인들과 다른 나라 해적들의 주머니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고 중국에서는 곧 은화가 심각하게 부족해지기 시작했어. 도광제의 신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했어. 이제라도 아편을 합법화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예 우리가 아편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화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광제는 아편을 싫어했어. 그는 그 신하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가 가장 믿는 신하에게로 고개를 돌렸어. 임칙서라는 사람이었어. 그의 별명은 청천인데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처럼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래. 도광제는 임칙서에게 광저우로 가서 아편 거래자들을 뒤져서 찾아내 체포하고 아편 무역을 막으라는 임무를 맡겼단다. 그 뿌리에서 줄기를 베어버리시오. 라고 도광제는 임칙서에게 말했어.
도광제는 임칙서에게 아편 무역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해도 좋다는 권한을 허락한 것이었어. 임칙서는 우선 60명의 중국인 아편 상인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단다. 그러나 그는 아편을 아주 싹 쓸어내기 위해서는 영국인들이 중국의 아편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 임칙서는 광저우항으로 가서 거기에 배를 대고 있던 영국인들에게 전령을 보냈어. 임칙서는 지금 광저우항에 정박해 있는 모든 영국 배에 실린 아편을 넘겨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중국의 어느 항구를 통해서도 무역을 할 수 없을 것이며 아편을 몰래 들여오다가 발각된 영국인은 현장에서 체포되고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영국 사람들에게 통보했단다. 광저우에 있던 영국 상인들은 중국과 무역을 할 수 있는 단 하나뿐인 항구마저 잃어버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어. 그날 밤에 영국 상인들이 모여서 대책을 협의했단다.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무렵에 갑판에 나온 영국 상인들은 사방에 벽이란 벽이 온통 거대한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는 걸 보았어. 임칙서에 명령을 적은 현수막들이었어. 또 주위의 모든 지붕을 빽빽하게 메운 수천 명의 중국 병사들이 구식 소총의 총구를 영국 상인들에게 겨누고 있었어. 영국 상인들은 배에 실린 아편 상자들을 내주기로 했어. 아편을 꽉 채운 상자들이 모두 2만 개나 되었다는구나. 임칙서는 물가에 거대한 구덩이 3개를 파고 거기에 아편을 쏟아붓게 했어. 밀물이 들어와 구덩이에 물이 찾아 아편이 녹아서 거품을 일으키며 바다로 쓸려갔어. 3개의 구덩이에 쌓인 아편이 모두 녹아서 바다로 쓸려가는데 꼬박 3주가 걸렸대. 런던에서는 영국 정부가 이제는 중국과 전쟁을 치를 때가 되었다고 결정했어. 군함을 보내서 중국의 모든 항구를 강제로 열고 자기들이 팔고 싶은 것이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어. 중국은 군함을 갖고 있지 않았어. 아니 해군이라고 할 만한 군대가 아예 없었어. 그러나 영국은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해전에서 단련된 막강한 해군을 갖고 있었단다. 영국의 거대한 증기 철선들이 광저우항에 들어갔어. 아편 전쟁이 시작되었어. 중국이 항복할 때까지는 단 한 척의 배도 광저우항을 드나들 수 없게 되었어. 결국 중국이 항복했단다. 영국과 중국 대표가 난징에서 만나 조약을 맺었어. 이 난징 조약을 중국 사람들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불렀어. 중국은 영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내주어야 했지만 중국은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기 때문이야. 중국은 그들이 바다에 버린 아편값으로 21만 달러를 영국에게 물어주어야 했어. 또 영국 상선들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장사를 하도록 5개의 항구를 더 열어주어야 했어. 영국 상인들이 중국 땅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도록 땅을 내주어야 했으며 저 멀리 남쪽의 홍콩섬을 통째로 넘겨주어야 했어. 게다가 중국은 미국과 프랑스와도 똑같은 조약을 맺겠다는 약속을 할 수밖에 없었단다. 세계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제국이 이제는 예전처럼 다른 나라들에게 등을 돌린 채 앉아있을 수 없게 되었어. 이제는 중국도 인도처럼 영국의 명령에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이었지.